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쏙슬이 22달러 지지선이 깨지면서 21.8달러까지 장중에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 박스권적인 그런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고용 보고서 그리고 FOMC 회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마 12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랠리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조정에 대한 구간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속슬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22달러가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22달러가 어제처럼 이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22달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속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고점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후에 이 더블탈 M자형 패턴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하방 쪽으로도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급선이 있는 20.5달러 구간까지도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22달러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이런 모습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하방 쪽으로 왔을 때 이 수급선이 있는 깊은 조정의 구간까지도 염두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비중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시장의 환호성을 지금 조심을 해야 될 그런 구간이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시장이 언론 그리고 이 시장의 분위기가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환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이 자칫 판단의 흐름이 흐려졌을 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벤트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미 증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제가 여러분들께도 월요일 날 속보로 빨리 올려드렸었잖아요. 자, 반도체 악재가 미 상무장관의 발언으로 또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반도체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 상무장관이 엔비디아를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줄 가능성도 있는 자리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속슬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속슬의 상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이면서 단기성 매물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성 매물이 출현하고 있다라는 뜻은 그만큼 속슬이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버거울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만큼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만큼 매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갖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비중적인 그런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전략 대응적인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TQ 같은 경우도 이 박수권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속슬도 마찬가지고 TQ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전체적인 갭 구간 상단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갭 구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증시의 조정이 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주고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갭 구간을 다시 메꾸면서 내려가는 형태가 나왔을 때 TQ도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수급선이 있는 40달러대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TQ도 역시 단기성 매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차익에 대한 매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BNKU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은행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요즘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히나 연말에 들어오면서 은행주들의 또 배당이 걸려 있고 이러한 수요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은행주들의 상승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BNKU가 어느 정도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장기 이평 두 개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평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NKU도 쉬어줬다가 이후에 추세를 한번 만들어 준다면은 BNKU가 좀 더 힘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BNKU 같은 경우는 18.5달러 구간부터 19달러가 이 저항대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장기 입형의 구간을 어느 정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준다면 BNKU가 의외로 상승적인 모멘텀을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열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이 과열 구간에서 더 상승을 끌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열 구간에 어느 정도 진입했다라는 의미는 조정에 대한 구간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라부 이야기도 드리면요. 라부가 이제 액면 병합을 실시를 했죠. 그래서 권리 발생일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라부가 88달러, 어제 88.2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5%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라부가 액면 병합을 하면서 리스크적인 그런 요소가 생길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라브도 이제 추세를 가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적인 그런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은 금리에 민감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라브도 좀 더 상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일단 라브 같은 경우는 이 추세도 상승 시그널을 그려주고 있고 파동도 그동안의 하락 파동을 그려왔던 라브가 이 상승 파동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장기 입형만 수렴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면은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라브가 이제 정별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의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래도 라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단기적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좀 더 과열 구간을 끌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라브가 90달러 저항대를 어느 정도 돌파해 주는지에 대한 여부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20년물을 추종하고 있는 TMF. TMF 같은 경우도 지금 액면 병합이 끝나면서 어제 권리 발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년물 추세를 보더라도 하단 넥라인을 이탈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4.5% 구간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20년물도 위쪽으로 추세 방향을 틀더라도 다시 한번 하단 넥라인의 저항을 맞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당분간은 4.5%대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TMF 같은 경우는 55달러 구간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난번 액면 병합하기 전 5.5달러 구간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55달러 저항대를 어느 정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TMF도 그동안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단기적 시그널이 과열 구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한 번 더 55달러대까지의 상승적인 여부가 나타날 거는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단 시그널을 타고 있는 좋은 추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55달러대에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하고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단기성 매물을 보더라도 이 밑에 하방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저항적인 그런 자리까지의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도 TMF도 사실 장기 입형에 대한 수렴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현재 추세적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열적인 그런 모습만 제외하고는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장에서 TMF는 55달러대 저항적인 그런 자리의 돌파적인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과열 구간에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과열을 시켰다가 갈 수 있는 추세적인 그런 방향성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세배 레버리지 위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시장은 무엇보다 이제 고용 보고서와 FOMC 금리 결정에 따라서 연말 랠리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러한 데이터 발표에 따라서 이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